반갑습니다. 융성 파트너스의 김익현입니다. 2월 13일 월요일 오후 11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볼 내용은 지금은 오히려 살 때이다 네 번째 이야기, 제롬 파월 연설의 숨은 뜻,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말했던 증시가 박살날 것이다. 피해라. 이거에 대한 반론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에서 자꾸 악의적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1월 달의 증시 상승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곧 난기류에 봉착할 것이며 1920년 말에 발생하였던 대공황 못지않은 불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11월에도 그랬고 12월에도 그랬어요. 얘네들은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이상한 태도가 있는데 여기에 개인들이 부안해동하면서 물량을 엄청 넘깁니다. 개인들이 쏟은 물량은 외국인들이 그대로 받아먹는 모습이고요. 1월 상승장에서 가장 우승 것은 외국인들이고 가장 비참해진 것은 또 개미들입니다. 음. 내가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있을까요? 이러한 개미들이 털리고 나서 하는 짓이 뭐냐면 온갖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악플을 달아요. 그래야 뭐 마음이라도 편하겠죠. 절대 인정을 안 하더라고. 자, 어,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제롬 파월이 늘 강조하는 강력한 고용시장, 강력한 고용시장, 강력한 고용시장이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며 그 인플레는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두렵습니까?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강력한 고용시장이 해결이 되면 상당한 호재 아닐까요? 악재는 해소가 되면 상당한 호재가 되어 나타납니다. 강력한 고용시장은 필히 해결될 것입니다. 오래 안 걸려요. 음. 이 미국의 고용시장은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은퇴자들도 많고 아무튼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민제도가 곧 완화될 예정이에요. 미국은. 음. 그 이민법이 진행이 되면 바이든이 시행하는 이민법이 진행이 되면 고용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것입니다. 악재는 해소될 것입니다. 음. 그리고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 얘네가 말하는 1920년 말에 있었던 대공황 야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1920년 말에는 디플레이션이었어요. 음. 물가도 떨어지고 생산도 떨어지고 근로의욕 다 떨어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1920년 말처럼 그 대공황 때처럼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음. 상당히 모순적인 말을 하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요. 개미들 털리게 하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 쇼커버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공매도를 손절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헤지 펀드들의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은 얘네는 참 상당히 악의적인 것 같아요. 얘네 말이 진리가 아니다. 음.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어,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엄청 나쁠 것이다. 기업은 상당 부분 망할 것이며 경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 실적은 말이죠.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작년 대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컨센서스 대비, 전망치 대비로 10% 정도 오르면 그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전망치 대비,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10% 정도 낮게 나오면 어닝 쇼크라고 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컨센서스 대비, 그 시장에서 보는 그런 예측치 대비해서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4분기에 상당 부분 영업을 못했죠. 하이닉스는 오히려 적자가 났어요.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오르잖아요. 이미 방영이 된 거고 예측치, 그러니까 이미 방영이 된 거고 그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야지 작년 대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경영학에서 말하는 물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희한하죠? 기업의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자, 중장기적인 시장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개인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이게 처맞을 때 있잖아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왜 처맞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가드 올리고 처맞으면 그냥 처맞을 뿐이에요. 다음에도 또 처맞는다니까요. 확실한 근거와 이론을 가지고 장에 임해야 합니다. 왜 자꾸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음. 다시 말씀드리면 JP 모건이나 다른 대형 그 금융 다이나스티들이 말하는 그런 불황 생각보다 깊게 안 올 겁니다. 올해 나스닥과 코스닥, 코스피는 양봉이 될 것을 확실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편히 가지시고 그, 그, 그만 보내라. 그 마음 편히 가지시고 그 주식 시장에 임하시면 돼요. 그렇게 쫄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 거면 주식 시장을 떠나십시오. 자, 이론이 있고 병력이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매수 매도에는 이러이러함으로써와 같은 이론이 있어야 한다. 그 이론은 상당 기간 검증되어야 하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늘 강조하는 부분. 저희 융성 파트너스는 11년간의 오답 노트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이론, 대융성을 지니고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융성 파트너스는 그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더 강력하게 이길 것입니다. 이러한 천행에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운입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